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와 쓰니님에게 대놓고 빙신들이라고 욕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내동댕이 쳤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 몇 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있었던 일을 잡아댔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 내동댕이 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욕한 것만 얘기하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말이 없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평생 시댁에 찾아가거나 우리 아이들을 보여줄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 기간에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잘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된 일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본인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분이었어요. 반반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받을 것은 받아야겠다. 혼수는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 열받게 만들려고 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결혼하고 저희는 시댁과 같은 건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얘들 신혼집은 저희 빌라에서 시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고 하셨고 혼수를 채워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빌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빌라는 시부모님 댁, 시할머님 댁, 시누이네 집이 있는 시월드 빌라였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빌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모은 돈이 넉넉하지가 않으니 들어가서 돈 빨리 모아서 나오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다가오니 시어머니는 대뜸 월세 얘기를 꺼내더군요. 혼수를 전부 준비한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 말씀은 보증금 없는 월세인 것이 어디냐는 것이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고 혼수는 소모품을 사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본인 고집만 부렸습니다. 남편이 그럼 우리 다른 곳에 집을 알아보겠다고 한동안 얘기를 해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월세를 안 받기로 하고 살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갔습니다. 바로 윗집이 시부모님 댁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에 막말은 기본이고 너희 엄마는 너네 집에서는 이런 말까지 하니 매번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서주지 않는 남편과 엄청 싸웠어요. 나중에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너무한다 싶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뭐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막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만 골라서 저에게 막말과 잔소리를 하더군요. 사람들 없을 때 하는 소리다 보니 더 심한 막말들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첫째를 낳기 좀 전에 집이 좁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나와 이사를 했어요.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시겠다 하셔서 친정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시월드 빌라에 사는 동안 저는 시댁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힘들었나 봐요. 이사 나오고 나서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댁과 멀리 살게 되면서 자주 안 보게 되고 시어머니와 통화도 자주 안 하게 되니 저를 만나도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사 나오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로 잔소리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전화 안 받는다고 난리더니 그래도 제가 안 받으니까 포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성별이 나오고 나서 시어머니 막말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뱃속 아이가 딸이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시아버지도 별로 탐탁치 않은 표정이셨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주방에 있을 때 막말을 또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도를 했대요. 집안의 기둥이 될 사내아이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하지 못한 저의 죄가 너무도 크다고 하더군요. 정말 욕 나오는 거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이 성별을 엄마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식한 소리인가 했네요.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 저는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돈 아까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친정엄마가 선뜻 산후조리원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본인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와서 해주겠다고요? 남편도 그동안 우리 살림이 빠듯해서 용돈 한 번 못 드렸으니 용돈 드리는 셈 치고 시어머니께 맡기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께 부탁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산후조리원비 하라고 주신 돈 중에서 10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2주간 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하셨고요. 돈은 받아놓고 시어머니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아이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일 정도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니 친정엄마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와주실 수가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너무 열받아서 병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친정엄마가 저 퇴원하는 날 휴가를 내고 와주시고 출퇴근하시면서 산후조리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한 달이 다 되니 그때서야 좀 움직일 만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오시더군요. 그때도 친정엄마가 퇴근하면 바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것이지만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잔소리만 했습니다. 방이 덥다, 공기가 건조하다, 아기 엉덩이가 짓무를 것 같다 등의 잔소리만 하셨어요. 너무 열받았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 목욕물을 준비해서 함께 씻기려고 했어요. 근데 물이 좀 뜨거웠나 봐요. 아이가 물에 닿으니 살짝 놀랬는데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저 빙신들 목욕물도 못 맞추고 애 잡내 잡어 이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입이 거친 사람이란 건 알고 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더니 시어머니는 바로 외면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못 들으셨기만을 바랬어요. 저희 엄마는 말없이 아이를 씻기길래 못 들으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따지고 싸우고 싶었지만 엄마 때문에 꾹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아이를 다 씻기고 나서 저는 방에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가 욕한 것을 들으셨던 거였어요.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며 되려 성질을 내고 저희 엄마는 분명히 들었는데 발뺌할 거냐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엄마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빙신들 어쩌고 하는 소리 나도 분명 들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나 죽네 어쩌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이 주댕이 더러운 사기꾼년 오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며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면 또 맞을까 봐서 겁이 나는지 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니년이 상견례 때부터 신혼집 가지고 사기친 년이었고 이번에는 산후조리원비로 사기를 친 년이니 내 딸 더 이상 여기 못 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기 데리고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친정으로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했고 저희 엄마도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준 돈 100만 원을 받아오고 연 끊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며 다시는 우리 찾지 말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에게 줬던 돈 100만 원도 받아왔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왕래 없이 살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짜증을 내며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몇 번 하니까 그 후로는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랑 잘 지내고 있냐며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욕지거리 한 것을 평생 용서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에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욕한 것만 잘못이냐, 너희 엄마가 나에게 손찌검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리하면 본인이 그런 말을 절대 한 적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냐 했습니다.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냐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머님한테 욕 듣고 꾹 참고만 있었다고 했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당해보니 말문이 막히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저희 엄마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평생 시댁에 안 갈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빌어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을 것 같네요.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을 보니 스니님은 좋은 분인 것 같네요. 사돈에게 욕을 하는 시어머니는 버려야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